최근에 정부가 한중 기술 협력을 발표했잖아요. 이걸 딱 들으면 이제 관계가 좀 풀리나 싶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번 협력이 과연 우리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마시면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엔 독이 되는 그런 독이 든 성배가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선 야, 드디어 훈풍이 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거 동맹국들한테 잘못된 신호 보내는 거 아니야? 엄청 위험한데? 라고 경고하고 있죠. 정말 팽팽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공식 발표,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뒤에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런 아주 뼈 때리는 문장이 나와요. 이거 진짜 좋은 일 맞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 기술 다 갖다 바치겠다는 항복선언 아닌가요? 와, 정말 날카롭죠? 근데 이렇게까지 강한 질문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한국이랑 중국 두 나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글로벌 기술 전쟁,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기술이 곧 안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군사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곧 안보도 튼튼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도 커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반도체나 AI 같은 핵심 기술 쪽에서는 중국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죠.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든 이 제재를 뚫고 기술 강국이 되려고 말 그대로 한국 같은 나라의 첨단 기술에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과거의 경험입니다. 예전에 기술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일들이 결국 어떻게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는지 그 뼈아픈 패턴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걸 바로 부메랑 효과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좋다고 기술을 넘겨줬는데 그걸 받은 쪽이 싹 흡수해서 나중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경쟁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 바로 그 패턴을 말하는 거죠. 이 패턴이 보통 이런 4단계를 거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중국에 기술도 주고 공장도 짓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뭘 얻죠? 거대한 중국 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얻어요. 와,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세 번째 단계에서 중국이 그 기술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자기들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제 그 기술로 무장한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엄청난 경쟁자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딱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거예요.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단순히 돈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가진 바로 그 첨단 기술 자체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삼중 딜레마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꽉 끼어 있기 때문이죠. 네, 이 삼중 딜레마.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딱 마주한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토끼는 뭐죠? 안보죠. 미국과의 동맹, 이거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토끼는 경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 이것도 포기 못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토끼는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만의 기술 경쟁력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 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협력 카드를 꺼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요소수 테란. 그런 공급망 위기를 또 겪을까 봐 미리 손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차원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국이랑만 친하게 지내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미리 막아보라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딜레마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바로
철저히 비즈니스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아니고요. 협력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칼같이 나눠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략은 간단해요. 왼쪽처럼 이미 널리 퍼진 범용 기술 같은 건 협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같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핵심 기술은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철통같이 지켜야 합니다. 줄 건 주더라도 지킬 건 목숨 걸고 지키자. 이 명확한 선긋기가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맨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한중 기술 협력, 과연 이게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는 스마트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 기술을 내주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위험한 거래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